여러분은 올해 겨울을 잘 보내고 계신가요? 최근 북극발 한파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생이죠? 저도 갑작스러운 추위에 적응하느라 출근길이 더욱 괴로워졌습니다. 반면 갑작스러운 추위에 쉽게 적응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주위에도 추위에 잘 견디거나 유독 추위를 많이 타는 분들이 있죠? 왜 똑같은 추위에 이렇게 달리 반응하는 걸까요? 유독 추위를 잘 타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집중하셔야 해요. 여러분, 추위 민감증에 대해 아시나요? 겨울철 추위를 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죠. 다만 그 정도가 다른 사람보다 심한 분들, 난방 온도를 올리고 옷을 겹겹이 입어도 추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은 추위 민감증에 대해 의심해 보셔야 해요. 만약 우리 몸이 추위 민감증 상태에 놓여 있다면 실내 온도를 높이고 옷을 두껍게 입는 것은 정확한 해결법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추위 민감증이 무엇인지, 내가 추위 민감증을 가지고 있는지, 추위 민감증은 어떻게 해결하면 좋은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비타민 스토리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말했듯 유독 추위에 잘 타는 분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추위를 잘 타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실 거예요. 호들갑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하지만 그리 가벼운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내 몸이 추위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면 추위 민감증을 의심해 보셔야 해요. 추위 민감증은 단순히 내 몸이 추위에 취약한 것에서 끝나지 않아요. 어떤 이상을 알려주는 우리 몸의 신호일 수도 있고 추가적인 악영향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이죠. 추위 민감증이란 우리 몸의 기능이 저하되었을 때 일어납니다. 근육, 장기, 체형의 이상과 변화로 인해 기초대사량의 저하가 일어나는 것에서 출발하여 우리 몸의 정상적인 열 발생 기능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죠. 이러한 증상은 대사성 질환으로 볼 수 있고 이를 일컬어 추위민감증 또는 한랭불내성이라고도 부릅니다. 이렇듯 추위민감증은 질환의 일종이라 가볍게 생각하여 방치하면 안 되죠. 추위민감증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그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앞서 말씀드렸듯 추위 민감증은 우리 몸의 기능 저하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이런 기능 저하는 갑자기 발생하지 않고 우리 몸에 누적된 문제에서 발생하죠. 첫 번째, 복부 지방이 쌓이면 추위 민감증을 불러일으킬 수 있죠. 지방은 우리 몸의 보온 역할을 해요. 이때 말하는 보온이란 단순히 온열을 뜻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이 정상 온도를 꾸준히 유지하는 기능을 말해요. 이런 지방이 몸에 고루 분포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생각하신 것처럼 우리 몸의 일부는 열을 잃고 일부는 과하게 열을 지니게 됩니다. 우리 몸의 체온관리 메커니즘이 붕괴되는 것이죠. 특히 지방이 복부에 몰려있을 경우 사지의 보온 기능이 떨어져 추위에 취약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 장기나 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추위 민감증을 불러올 수 있어요. 우리 몸의 구석구석 퍼진 혈관을 통해 순환하는 혈액은 체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죠. 혈액순환이 나빠질 경우 사지로 향하는 혈류가 감소하여 추위를 더 많이 느끼는 몸이 됩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혈액순환이 나빠지게 될까요? 우리 몸의 혈류와 혈압을 조절하는 신장에 이상이 생길 경우 이러한 문제가 발견됩니다. 게다가 신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적혈구수의 감소를 일으키게 되는데 이로 인해 잦은 빈혈 또한 일어나게 됩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빈혈은 신체의 쇠약과 피로감을 동반하기 때문에 우리 몸을 추위에 더 취약하게 만듭니다. 세 번째, 근육이 부족하면 추위 민감증을 불러올 수 있어요. 근육은 우리 몸에서 아주 중요한 열 생성원이에요. 근육은 체중의 약 4에서 50%를 차지하여 수축과 이완을 통해 우리 몸에서 열을 발생시키죠. 이런 근육의 양이 부족하다는 것은 그만큼 열을 발생시키는 기능이 낮아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게다가 근육 조직은 신체의 대사율에 영향을 끼치는데 근육량이 떨어지면 그만큼 신진대사율도 떨어지고 열량의 소모도 자연스럽게 줄어들죠. 이로 인해 우리 몸은 불필요한 지방을 축적하게 되어 보온 기능의 이상을 발생시켜요. 근육량 부족이 추위 민감증을 강화시키는 악순환을 일으키는 것이죠. 네 번째, 갑상선에 발생한 문제도 우리 몸을 추위에 취약하게 만들어요. 갑상선을 통해 발생하는 호르몬은 우리 몸의 신진대사량을 조절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게다가 갑상선 호르몬은 체온 조절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요. 이런 갑상선에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 몸 전반의 기능 저하가 발생하고 추위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듯 추위 민감증이란 단순히 여겨선 안 될 문제인데요. 만약 우리가 추위 민감증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방치했을 때 어떤 문제가 일어날까요? 추위 민감증 그 자체만으론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요. 하지만 앞서 말했듯 추위 민감증은 다른 기저질환의 신호일 수 있어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요. 추위 민감증을 방치할 경우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레이노 증후군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레이노 증후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레이노 증후군이란 손가락 또는 발가락에 뻗어있는 혈관이 비정상적으로 이완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말해요. 이러한 비정상적인 이완으로 인해 창백, 창색증 또는 통증과 저림 증상을 동반하죠. 여기서 심해질 경우 신체 조직의 손상과 궤양을 형성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추가적인 감염 위험을 높여 손가락과 발가락 같은 신체 말단 조직의 괴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빈혈을 만성화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듯 빈혈이란 우리 몸 구석구석 정상적인 작동을 위한 산소를 충분히 공급하지 못해 신체 조직의 저산소증을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죠. 이런 빈혈로 인해 만성적인 피로를 안고 살아야 할 수 있고 심해질 경우 심혈관에 무리를 주어 심결관 질환의 위험을 급격히 증가시킬 수 있어요. 게다가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악화시켜 추가적인 악영향을 불러올 수 있어요. 세 번째,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란 갑상선에서 만들어내는 호르몬의 농도가 떨어졌거나 결핍된 상태를 뜻합니다. 이런 갑상선 저하증이 발생할 경우 우리는 만성적인 피로, 식욕 부진, 급격한 체중 증가가 발생할 수 있죠. 여기서 그치지 않고 증상이 심해질 경우 혼수 같은 신경학적 증상까지 동반할 수 있고 잦은 몸살을 동반하여 우리 몸을 쇠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듯 추위 민감증을 방치할 경우 무서운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추위 민감증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방법들이 필요할까요? 앞에서 말했듯 추위 민감증은 우리 몸의 정상적인 기능이 깨져 기초대사가 원활하지 못해 발생합니다. 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선 생활습관과 식이습관을 고루 바꾸어야 개선이 될 수 있죠. 일단 가장 쉬운 방법부터 주변 환경을 따뜻하게 조성하고 보온력이 우수한 옷을 여러 겹 입어 취약해진 우리 몸의 보온 능력을 보완해야 해요. 그 다음은 꾸준한 운동이죠. 꾸준한 운동을 통해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열 발생 원인 근육량을 높여서 기초대사량을 끌어올려야 해요. 골격근량이 높아질수록 기초대사량은 올라가고 복부의 지방이 축적될 가능성 또한 내려갈 거예요. 그리고 추위 민감증이 있는 분들은 흡연과 음주를 멈춰야 해요. 흡연은 심혈관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죠. 흡연으로 인해 수축된 혈관은 혈액순환을 방해해서 손과 발 같은 말단 부위로 향하는 혈류량을 감소시켜요. 게다가 음주는 혈관을 급작스럽게 확장, 수축시켜 우리 몸의 체온 관리 능력을 떨어뜨리고 추위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만들어요. 그러니 금연과 금주는 필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추위 민감증을 방지할 수 있는 영양분이 함유된 식단을 생활화해보세요. 우선 지방산을 함유하고 있는 재료들을 추천드릴게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연어나 아마씨유는 여러분의 혈액순환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철분을 함유하고 있는 소고기나 콩, 시금치, 브로콜리, 감자와 비타민 B12가 풍부한 유제품은 빈혈을 예방하고 치료해주죠. 더해서 충분한 섭취를 통해 혈액순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하고요. 하지만 여러분, 저렇게 식단을 꾸준히 구성하기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 추위를 이겨내는 데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영양제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혈액순환 개선과 염증을 감소시키는 오메가3 지방산. 두 번째, 철분 결핍을 개선하여 빈혈을 예방하는 철분 보충제. 세 번째, 적혈구 생성에 필수적이고 빈혈 예방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 B12와 엽산. 네 번째,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신체의 열 생성에 영향을 주는 비타민 D. 마지막으로 근육과 신경의 기능을 돕고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마그네슘. 지금까지 유독 추위를 잘 타게 만드는 추위 민감증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오늘 내용을 통해 추위 민감증이란 가볍게 봐선 안 될 질환이란 걸 아셨을 거예요. 우리 몸의 정상적인 기능을 잃었다는 신호이기에 추위가 지긋지긋한 분들은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잘 들여다보세요. 만약 자신이 앞에서 말씀드린 추위 민감증 같다면 전문가와의 상의를 통해 그리고 오늘 비타민 스토리가 알려드린 내용을 통해 생활과 식습관을 개선하여 보다 따뜻하고 건강한 겨울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라이프 스토리를 응원하는 비타민 스토리.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